안녕하세요. 택배 뜯는 남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신에게 맞는 MVNO 통신사 고르기입니다. MVNO, 즉 흔히 알뜰폰이라 하고 옛날에는 별정통신이라고도 불렀는데 히익 틀딱! 간단하게 개념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3대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저렴하게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거고, 망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메인 이통사들과 같은 품질로 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알뜰폰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왜 기존 이통사들을 버리고 알뜰폰으로 갈아타나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우선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거의 비슷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옵션과 프로모션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하긴 하지만 대체로 30% 가까이 저렴하며, 알뜰통신사의 이벤트 발품을 팔면서 요금 옵션을 타협한다면, 제 경우를 예시로 든다면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알뜰통신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로 가격이 제일 중요한 요소지만, 알뜰폰이 유행하게 된 건 5G 도입과 맞물려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입니다. 처음에는 이동통신사의 5G 마케팅이 굉장했기 때문에 5G를 사용하면 속도를 비롯해 품질 면에서 여러가지 혁신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당시 도입 초기여서 생각만큼 속도가 빠르지도 않았고 커버리지와 트래픽 수용력이 낮아 걸핏하면 끊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동통신 3사가 전방위적으로 5G 계약 및 요금 상품을 강매했다는 데 있습니다. 새로 기기를 구입하며 계약을 할 때 스마트폰이 5G를 지원하기만 하면 LTE는 선택도 못하고 강제로 5G로 개통해야 했고, 5G 요금 상품을 선택할 땐 보조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자신의 요금 사용 루틴과 상관없이 89,000원에서 99,000원 요금제를 강제로 6개월 동안 유지해야 하고, 그나마 고액 요금 유지 기간인 6개월 뒤에 비교적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0기가 이상 요금제들의 평균 가격도 69,000원입니다. 지금도 10일에서 30기가 요금이 5만원대니까 이동통신사가 대놓고 5G 전환의 빌미로 우리에게 빨대를 꽂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해당 요금제들 같은 경우도 말만 일정 사용량을 초과한 뒤 속도 제한 무제한 사용인 QoS가 1Mbps인데, 참고로 유튜브 720p를 어느 정도 시청하려면 적어도 3Mbps QoS가 필요합니다. 대충 3배 속도의 차이니까 쓰지 못할 수준이란 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금 기준으로 3통사 5G 요금도 다이렉트 가입은 비교적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또 여기서 이 통사들이 제한 조건들을 걸어 결합이 안 되거나 현재 유지하는 약정 할인 혜택 여부에 따른 가입 제한 등 여러가지 조건을 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전히 해결 안 된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죽같은 단통법 아직 안 없어졌죠? 이렇게 같은 조건들을 다 수용했는데도 여전히 보조금이 짭니다. 이번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저조하니까 보조금 상향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단통법이나 없애세요. 우선 현재 기준 월 통신요금 89,000원에서 99,000원에 최신 폰을 구입할 시 늘 공시지원금이 18만원 이하입니다. 자, 감이 오시죠? 이 말을 해석한다면 아는 대리점에서 불법 보조금까지 활용하여 그나마 알뜰하게 6개월 뒤에 요금제를 변경하여 2년 동안 유지하는 총액이랑, 기기를 자급제로 구입한 다음 원하는 알뜰폰 가성비 요금으로 2년 동안 사용하는 총액을 비교한다면 알뜰폰이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결국 많은 사용자가 통신사의 폭리, 단통법, 5G 자체에 조악했던 품질에 매우 화가 났기 때문에 그만큼 알뜰통신사 이주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알뜰폰은 공시지원, 선약으로 묶이는 약정기간과 해지 시에 위약금이 없으므로 통신사 이동 운신의 폭이 자유롭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뜰폰을 첫 번째, 알뜰통신사가 SKT, KT, LG U+ 중 어떤 메인 이통사의 망을 임대하는지, 두 번째로 알뜰폰 자체의 서비스 퀄리티 수준, 세 번째로 가격,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선정합니다. 대부분의 무선 통신망 기존 사용자들은 메인 이통사들 출신이니 각자 망에 대한 일종의 훼손 충성도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속도와 커버리지, 품질 위주로 생각해보자면 SKT, KT, 넘사벽, LG U+이기 때문에 망 품질에 따라 알뜰폰 훼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아무래도 품질 순대로 알뜰폰의 요금 가격 차이가 있기도 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뜰폰의 서비스 품질은 고객센터 유선 연결 및 홈페이지 문의 답변 속도, 직접 전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셀프 개통 서비스가 지원되는지, 알뜰폰 회사가 취급하는 이동통신망으로 물리심만이 아니라 이심도 지원되는지, 플러스 알파로 3통사의 인터넷 회선과 결합이 가능한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교적으로 소규모의 MVNO 업체일수록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격적 가격 마케팅을 시행하는 대신 위에 나열한 서비스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위에서 다룬 대로 망과 서비스 품질에 따른 가격 차등이 있지만, 실은 알뜰폰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요금 루틴이 가장 큽니다. 5G, LTE를 사용할 건지, 데이터, 음성통화, 문자를 얼마나 사용할 건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이외에도 최근 업체별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에 동일망, 동일 사용량인 완전히 같은 조건의 요금제도 알뜰폰 업체의 프로모션에 따라 가격이 널뛰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 알뜰폰 업체들이 여러 서비스들과 제휴를 맺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 메리트가 있는 요금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교보 쌤은 끌리네요. 위에서 언급드린 이런 요소들을 자신에게 맞는 요금 루틴과 가격을 타협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요금 자료를 얻는 법에는 최근 알뜰폰 업체들이 연합하여 일종의 요금 비교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해서 이를 참고하는 방법도 있고, 제일 좋은 건 휴대폰 관련 정보가 많은 포럼을 가는 게 좋습니다. 뽐뿌, 클리앙 정도가 생각나는데 전통의 뽐뿌 휴대폰 포럼의 경우 알뜰폰 요금 정보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리해서 업로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뜰폰 업체별 리뷰들이 조금만 검색해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이를 기반으로 참고하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뜰폰 3요소인 이통사망, 알뜰폰 서비스 퀄리티, 가격을 자신의 루틴에 따라 결정하면 되겠죠. 참고로 알뜰폰 서비스 퀄리티 조사는 발품팔 때 포럼에서 알뜰폰 회사 이름으로 한번 검색해보시면 회원들의 추천, 비추천 여부를 알 수 있으니 꽤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뜰폰 업체를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메인 3통사 자회사, 가격과 서비스 품질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밸런스형, 그리고 서비스는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가격만 바라보는 극가성비형으로 분류하는데, 메인 2통사 자회사로는 SK텔레콤은 SK7모바일, KT는 KTM모바일, LG유플러스는 LG유모바일과 헬로비전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조금 높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서비스 품질도 거짓말 많이 보태면 거의 메인 2통사 퀄리티와 견줄 수준입니다. 덕분에 효도르나 뽐지랍, 아니 오지랖 뿌리실 거면 정말 무난합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고객센터 연결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요. 밸런스형은 말 그대로 가격과 품질이 어느 정도 따라오는 중견급의 업체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리브엠 그리고 프리티, 좀 애매하지만 이야기 모바일 정도를 선정을 했는데, 고객센터 연결이 약간 아쉬운 점이 아까 자회사 이통사보다는 조금 있지만 정말 밑에서 이제 설명할 최악 업체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이길 처리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격도 프로모션을 통해 합리적으로 판매할 때가 많기에 선정했습니다. 이젠 그러면 극가성비형인데, 제가 상호명을 처음 들어보는 업체들도 여기에 많이 속하고 정말 문제가 생기면 이길 처리가 된다면 다행입니다. 최근 제 친구도 유심불량인 제품을 받았었는데 처리받는데 무려 7일이 소요됐습니다. 즉 일주일 동안 제 친구는 이동통신 서비스 없이 깡통이 된 폰을 들고 다닌 셈이죠. 또한 이심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노우맨, 그리고 모빙, 인스모바일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지나치기 힘들 정도로 매우 가성비 통신사들은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기에 신규 개통과 해지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실 분들보단 해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메인 회선을 번호 이동하실 분들이 체리피킹을 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동료나 원수가 있으신 분께 추천드리는 알뜰폰 업체입니다. 악명이 매우 많죠. 저렴이 알뜰폰 업체 특유의 고객센터 응답 느린 거에 더해 여기는 무응답에 가까운 수준이고, 개통 시에 순번이 밀리는 것, 요금 이중 청구, 프로모션 할인 풀리는 거, 공식 채널 해킹 뒤에 스미싱 발송 사건이라든가 강한 자가 아니면은 선택할 수 없는 통신사라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같이 걸을 타선밖에 없죠. 오죽하면 서비스 품질 관련으로 뉴스 기사로도 났으니 어지간하면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3사, 이통사 최근 다이렉트 요금제가 꽤나 경쟁력 있게 출시된 것도 있고, 알뜰폰 5G 요금들이 이번 달 기준 유플러스망 알뜰폰을 제외하곤 할인율이 썩 좋지 않아서 만약 기존 사용하시던 인터넷과 이동통신사를 결합하실 거면 5G는 알뜰폰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현재는 다이렉트를 사용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제 기억이 맞으면 지난달까지 SKT, KT망 알뜰 5G 요금도 3만원대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하도 3통사가 몇 년간 5G로 연병 떠는 일이 많다 보니 이제 고의적으로 알뜰폰 5G 요금 가격을 비싸게 측정하나 의심이 드는 수준입니다. 알뜰폰을 사용할 때 주의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중 납부가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저는 저번에 메인 이통사였던 KT에서도 겪었던 문제이고, 이중 납부 문제는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바로 해결되거나 잠수한 방식으로 다음 달 요금이 감면되는 등 그리 큰 문제는 아니지만, 긴급 상황 시 구조를 위한 위치 추적이 안 되는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위치 추적이 가능한 알뜰폰 업체라도 따로 가입해야 하는 부가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해주거나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험한 산지에 등산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나 시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면은 고려해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알뜰폰 특유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있는데, 이건 메인 이통사인 유플러스가 최근에 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한 소액결제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어 소액결제 사기나 스미싱을 당하셨을 경우 보상받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그 처리 과정이 험난합니다. 소액결제를 적극 사용하시는 분이면 알뜰 통신사를 비추드리며, 이런 이유로 저는 개통 시 사전에 소액결제 기능을 빼고 계약을 합니다. 알뜰폰을 사용하실 때 이 정도의 이슈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사용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알뜰폰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